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어떠세요? 지혜의 보고라고 불리는 탈무드는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오래된 지혜가 어떻게 현대인의 삶을 위한 놀라운 안내서가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탈무드의 정수를 이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들은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칠흑 같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문득 고개를 들어 발견한 저 희미한 별빛처럼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부드럽게 비추면서 이쪽 길은 어때? 하고 조용히 속삭여주는 거죠. 이거 정말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질문 아닐까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공허해질 때가 많잖아요. 탈무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오래된 지혜 속에서 현대사회의 복잡함을 헤쳐나갈 실마리를 발견하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다 잘 될 거야 같은 막연한 긍정과는 좀 달라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틈을 찾아내는 아주 치열하고 적극적인 생존 기술에 가깝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에게 아주 기상천외 한 제안을 해요. 1년만 시간을 주면 왕이 아끼는 말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죠. 그쵸?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남자는 그냥 허풍을 떤 게 아니에요. 그는 확정된 죽음이라는 절망 대신 아직 오지 않은 1년이라는 시간 속에 수많은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 시간 안에서는 정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말이 날아오르는 기적까지도요. 이게 바로 탈무드식 희망입니다. 최악의 현실 속에서도 가능성의 틈을 기어코 찾아내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가능성을 믿기만 하면 될까요? 행동이 없다면 그저 기다리다 죽는 첫 번째, 두 번째 개구리와 다를 게 없겠죠. 진짜 지혜는요, 바로 이 세 번째 개구리에게 있습니다. 희망을 발끝에 싣고 끊임없이 정말 미친 듯이 발버둥치는 것. 그 필사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해 보였던 현실, 즉 우유를 생존의 발판인 버터로 바꿔놓은 거예요. 결국 희망은 행동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자, 이제 시선을 우리 내면의 희망에서 바깥 세상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한 탈무드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정말 탐스러운 포도밭을 발견했어요. 마치 우리가 저거 꼭 갖고 싶다 하는 걸 발견한 것처럼요. 근데 울타리 틈이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는 목표를 위해 대가를 치르기로 합니다. 바로 며칠을 굶어서 몸을 날씬하게 만드는 거였죠. 마침내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는 그야말로 천국을 맛봅니다. 맛있는 포도를 정말 실컷 먹었죠. 근데 그 달콤함도 잠시였어요. 너무 많이 먹은 탓에 배가 잔뜩 불러서 들어왔던 그 좁은 틈으로 다시 나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이 스스로를 가두는 덫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여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포도밭에서 나가기 위해 들어올 때와 똑같이 다시 며칠을 굶어서 배를 헐쭉하게 만들어야만 했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들어오려고 굶고 이제는 나가려고 또 굶어야 한다니 말이에요. 결국 여우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저 포도밭과 같다는 거죠. 태어날 때 모든 걸 쥐려는 듯 주먹을 쥐고 왔다가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결국엔 모든 걸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굶주리고 애쓰는 걸까요? 탈무드는 소유에 대한 태도로 사람을 이렇게 딱 4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보통 사람, 악한 사람, 현명한 사람, 그리고 차가운 사람.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탈무드는 그것이 바로 사람, 특히 진정한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막대한 재산 대신 10명의 친구를 유산으로 남기는데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친구들 덕분에 큰 부자가 되죠.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좋은 관계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자산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탈무드가 말하는 인간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진 혀, 즉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인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 어땠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겠죠? 도대체 그 비결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돈을 내밀자 상인이 보여준 비결은 놀랍게도 바로 자기 자신의 혀였습니다. 행복은 무슨 대단한 걸 성취해야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수백, 수천 번씩 사용하는 이 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이 비유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한번 시위를 떠난 화살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한번 내 입 밖으로 나간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의 무게와 책임감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탈무드는 늘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혀는 정말 양날의 검과 같아요. 부드럽게 사용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도구가 되지만 거칠고 무책임하게 사용하면 독보다 치명적인 무기가 돼서 모든 걸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혀를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품격은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이 4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할 수 있어요. 첫째, 꺾이지 않는 유연한 겸손함. 둘째, 좋은 사람 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혜. 셋째,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평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텅 빈 지갑이 아니라 텅 빈 마음을 가장 경계하는 태도. 이 4가지가 바로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할까 합니다. 탈무드는 사람의 본성은 술을 마실 때, 돈을 쓸 때, 그리고 화를 낼 때 이 3가지 상황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술잔, 나의 돈주머니, 그리고 나의 분노는 과연 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